안녕하십니까. 화생항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4월 1일 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포인트를 조금 일찍 읽어보기 위해서 영상을 먼저 준비합니다. 제가 영상을 먼저 찍어야 시장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먼저 남겨드리는데요. 일단 간밤의 증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사회생? 아니면 지옥에서 살아났다? 뭐 등등등. 네, 일단 굉장히 좋지 않았던 국면에서 탈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이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역N자형으로 빠지는 부분, 그래서 저점을 완전히 부러뜨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그 부분까지는 일단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정도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벌었고요. 여러분 간밤에 어떠한 증시 상황이 좀 존재했었는지 우리가 오늘 이제 관세 부과가 하루 남겨둔 시점에서 어떻게 시장을 읽어볼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1% 417포인트가 상승을 한 42,001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거래량. 근데 어제 보시면 거래량이 가감하게 터졌죠.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증시가 깨지면 깨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무조건 깨졌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설명드렸던 부분, 혹시 어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영상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거래량이 강력하게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왜 강력하다고 보냐면 이 정도 거래량이 아닌데도 강력할 수 있었다는 이유는 역방향이잖아요. 방향성의 반대 방향으로 들어올 때 거래량이 많아지는 건 역방향 거래성인데 역방향 거래성이 저 정도면 나쁘지 않은 정도 수준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상승폭도 꽤 괜찮았고 거의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를 했어요. 그래서 하락 전거래일에 1.69% 종가 마감했는데 1% 정도 했고 사실상 아래 꼬리 저점을 깨지고 급반등해서 마감했던 것까지 생각하면 아주 잘 마감한 수순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나스닥은 전장 대비해서 0.14% 23포인트가 조정해서 마감이 됐고 S&P 500 같은 경우는 전장 대비해서 0.5 30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5611포인트 상승 마감했어요.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다 고르게는 아니지만 다우 지수를 필두로 해서 일단 기준이 되는 다우 지수를 필두로 해서 증시를 들어 올렸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소폭 빠져 있지만 저가 대비 반등폭이 굉장히 강했고 S&P도 나쁘지 않은 정도의 수준에서 모두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봐서는 역시 이제 시장은 지금 공포를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포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 공포에 대해서 공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포를 빠르게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고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잘라서 말을 하기에는 좀 이른 측면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그래도 상황 자체가 아주 악하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마감이 됐고요. 근데 이제 이 구간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현물인데 이제 현물을 보시면 현물을 제가 이제 주요 종목분들 제가 주로 보는 간종들을 보시면 위쪽과 아래쪽의 온도차가 좀 크죠. 네. 이 위쪽은 기술주가 중심이고 뭐 여기는 금융주나 월마트가 있으니까 필수 소비재들이 많이 있고 밑에는 이제 반도체가 섞여 있는 과정인데 이 중심부가 강했죠. 전형적으로 다우지수에 편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기술주들은 어제 사실 시가의 기술주들은 꼴사나서 볼 수가 없었어요. 어제 시가는 제가 어제 저는 그 시간에 같이 저희 고객님들과 함께 보고 있었지만 어제 미국장이 개장했을 때 초반의 모습인데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좀 화질이 깨집니다. 깨져도 양해해 주시고 좀 같이 보시면 어제 엔비디아가 이 시간대 4.9% 정도가 깨져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2.28%에서 끝이 났죠. 테슬라가 어제 6.3%가 빠졌어요. 3.1%에 마감했죠. 그러니까 지금 절반을 다 반가이 했어요. 전부 다 이제 반가이, 반을 쳐냈다 이거죠. 그래서 반을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가의 분위기는 현물이 워낙 좋지 못해가지고 이게 과연 머리를 드러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제 나왔던 중간에 나왔던 경제지표가 무난했습니다. 경제지표가 좀 무난하면서 경제지표 쪽으로 좀 넘어갔고 어제 나왔던 게 시카고 PMI랑 댈러스 제조업 지수가 있었는데 뭐 이 정도 지표면 아주 베스트는 아닌데 그래도 불난 집에다가 휘발유 갖다 뿌리는 꼴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경제지표가 무난하다 보니까 주가가 어제 개장 초반에 좀 흔들림이 있었지만 장 끝날 때까지 원웨이로 상승을 강력하게 줬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잠깐 쉬어가고 있지만 아직 탄력은 남아 있어서 재반등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오늘 매매 포커스를 잡고 갈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 자체가 사실 아주 힘을 또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작은 그림으로 보니까 저점 대비 급등한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렇게 차트를 좀 좁혀서 보시면 급락한 이후에 행보 다시 저점 갱신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물량탈이라고 하죠. 물량 바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땡겨서 슈팅. 근데 이제 이 상승폭이 크지 않아요. 네, 아직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승패가 많이 결정날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뭐 무난했다. 네, 분위기는 무난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을 맞았고 오늘 급반전을 했거든요. 이 시세를 연결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를 지금 같이 보시면 어저께 종가까지 깔끔하게 3% 빠졌어요. 깔끔하게 무수리 없이 정확하게 3%를 뺐는데 지금 아침에 시가가 정확하게 반을 들어 올리면서 1.66%까지 올라갔다가 일부 반납을 해서 지금 1% 가까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나 지금 상황은 거의 도찐개찐이죠. 근데 이게 왜 도찐개찐이 나올 수밖에 없냐? 결국은 너무 간단 명료하죠. 관세를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 장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런 기자랑 간담 잘 하시죠? 그래서 기자랑 오전 7시 좀 넘어서였을 거예요. 제가 이제 회사 막 왔을 텐데, 7시 좀 넘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우리가 이제 관세에 대해서 상호주의적이긴 한데, 좀 친절하게 할게 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시장이 급반등했을 때 있었죠? 어떤 내용으로 올랐어요? 트럼프가 발언을 하기에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유연성. 유연성이라는 건 무슨 단어예요? 단어 그대로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면서 이거를 유연하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좀 친절하게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하게라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좀 부드럽게 가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긴 한데 결국 이제 4월 2일까지는 모르는 거죠. 4월 2일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4월 2일까지는 이 눈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눈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 약간 또 꼬리를 내렸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푸틴과의 다시 대화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던 측면. 그래서 야 우리 푸틴이랑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푸틴과 다시 얘기한다라는 측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내용이 결국은 같은 맥락이 계속 빙빙 돌고 있지만 정치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파해점을 찾아갈 것인지 이 부분을 현재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가 다우지수를 좀 넓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좀 되게 중요한 구간이긴 해요. 중요한 구간이긴 한데
제가 이평선은 그냥 달아놓고 하긴 하지만 이평선을 그렇게 중시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평선을 중시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사실 월봉상 위치를 보면 현재 이런 느낌을 이게 21년도에 고점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23년도에 고점을 한번 찍어주고 쉬었다가 24년도에 다시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25년도 시작과 동시에 지금 약간 약한 상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쉬어가는 동작인데 이게 과연 다음 랠리성이 있겠냐, 요렇게 가느냐 아니면 요렇게 죽었다 가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누가 됐든 사실 미국 주가는 2009년도부터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계속 강한 주가입니다. 강한 주가고 트렌드적으로도 다우지수 미국 증시 자체는 굉장히 강한 주가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조정폭이 과연 갈무리를 잘 할 것인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갈무리를 못하고 방금 보여줬던 월봉 국면처럼 이렇게 깊게 전개가 된다고 하면 좀 뼈가 아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렇게 다시 재회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주가를 좀 재밌게 좀 보셔야 될 것이 21년도에 나스닥이 고가를 찍고 급락을 했을 때야 이때와 이때를 좀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비교를 못 하시겠잖아요. 비교를 못 하시겠으면 종목을 열어보시면 돼요. 종목을 열어보셔서 똑같이 월봉을 같이 오픈하시고요. 월봉을 이렇게 잡아서 봐보세요. 이렇게 봐보시면 자 21년도에 주가가 죽었을 때 엔비디아도 똑같이 당시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큰 폭의 랠리를 엔비디아가 같이 편승해서 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신 종목군들이 테슬라인데 21년도에 주가가 죽었을 때 테슬라는 오히려 날아갔다 그 뒤에 후속면에서 좀 죽었고 최근 랠리에 조금 동참했던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사실 테슬라는 최근에 유명했던 것이고 애플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애플도 주가는 비슷하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시총 대장이니까 가장 흡사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게 아무리 펀드멘탈이고 뭐고 백날 떠들어봐야 본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물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물이 깨지지 않으면 주가가 깨질 가능성은 적어요. 그래서 현물이 현재로 놓고 봤을 때 붕괴율이 주가 대비 조금 있어요. 주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긴 높거든요. 왜? 단적으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1선을 깨먹었을 때 지금 나스닥은 아직 21선을 안 깨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 기점으로도 그냥 평가를 간단하게 하자면 이 갭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현물이 주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도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회복 탄력성을 가져가게 되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누가 움직일 수 있다? 주가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물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결과적으로 다우지수는 날라갔지만 나스닥 지수도 물론 저점 대비해서 회복을 했지만 주가가 플러스로 마감을 못했잖아요. 근데 왜 못했냐라고 하면 결국 이 기술주가 파란 애들이 완벽하게 빨간색으로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전환시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모멘텀은 제가 볼 땐 이래요. 제가 오늘 브리핑에도 올려드리겠지만 재료라는 것은 원래 그렇거든요. 재료는 오픈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재료는 오픈이 되면 끝나요. 최근에 우리나라 보면 2차전지 얘기 많이 나오죠. 또 이 얘기하면은 또 많은 구독자가 또 이탈하시겠고 또 하시겠지만 듣기 싫은 소리시겠죠. 꼭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싫어요 눌러주시더라고요. 구독 취소하시고. 네, 근데 팩트잖아요. 제가 2차전지에 대한 얘기 2년 전부터 백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료가 있기 전까지는 항상 주가의 움직임이 기대치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재료가 오픈돼 버린 뒤에는 사실 거기에 뒤따라오는 건 뭐가 다 뒤따라오냐면 이제 실적이라는 데이터가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거기에 수반될 만큼 따라오지 못하면 이제 크나큰 문제가 생기죠. 뭐 우리나라 주식을 따지면 HLB 같은 경우 맨날 FDA 지금 심창 계속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계속 좀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표가 나오면 재료가 끝나버리니까 주가가 무너지는 그와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가도
지금은 같은 맥락이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물들은 지금 분위기가 다소 무겁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쏘쏘하고요. 네, 쏘쏘하고 크게 나쁘지 않고 이 현물들이 어느 정도만 버텨낸다고 하면 아마 주가를 부양하려고 달려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그런 분위기 갖고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오늘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내일이 조금 좀 빡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심하고 오늘 내일 다 이틀 조심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고 주 후반부에 매매를 좀 집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 늘 감사드리고 많은 시청 감사드리고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 문의 주시면 관련돼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환 송대표였습니다.